자, 왕수다 역시 연권은 교수 그리고 황송욱 변호사 이렇게 셋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 안 나오나요? 메인 카메라로는 유여회 박사가 안 잡히고요. 보조 카메라는 잡힙니다. 잡히고 있으니까. 네.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조 카메라로. 네. 오늘 이 왕수다잖아요. 네. 이건 어떨까요? 야당의 보스들. 아까 하던 얘기가 좀 지난 회에서 하던 얘기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네 그거부터 하고 제가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진짜 궁금하시구나. 네. 혹시 아까 사이코패스 테스트할 때 엉터리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혹시 2번 누르고 싶은데 막 0! 지금 답안지. 그건 아닙니다. 네. 아니 지금 답안지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 봐요 답안지. 내가 볼 때 2 쓰려고 하다 손이 떨면서 0을 쓴 것 같아. 이게 2를 하시다가 1로 바뀐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아니 어디 있어요 그런 게 0에서 1로 바꾼 게 있지. 아니야 내가 볼 때. 하시려다가 1로 한 거. 그럼 계속 그거 하세요. 사이코패스. 아니 요새 뮤지컬로도 나왔는데 런던의 전설적인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 네, 잭 더 리퍼. 네, 이거는 그러면 사이코패스입니까? 사실 근데 이 사이코패스라는 게 영화화하거나 드라마하거나 이렇게 극작으로 만들면 되게 네. 재밌는 소재예요. 예.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 영화가 사실 많지 않지만 네. 외국은 사이코패스 뭐 연쇄살인마에 대한 영화 굉장히 많거든요. 네. 물론 근데 여기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거 설명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범죄학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막 써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한마디로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인데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가장 쉽게 그 차이를 설명드리면 소시오패스는 사회적인 이상자라고 보면 되고 사회 부적응. 그렇죠. 사이코패스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살짝 있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살아오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발생한 이후에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고 소시오패스는 이제 사회적으로 부정해서 이런 또 성향이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노이로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노이로제는 정신과 의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제가 왜 이걸 그러냐면 제가 공부할 때는 정신병하고 정신병질을 구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병의 대표적인 게 간질, 정신분열 이런 건데 과대망상. 근데 그걸 한번 그냥 대입해봐서 그냥 슬쩍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네. 간질을 갖고 있는 환자가 범죄인이 많이 될까요? 아니면 적게 될까요? 아니면 상관이 없을까요? 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간질은 뇌 이상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발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하는 거니까. 네. 저는 있다는 쪽에 한번. 간질이 범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영향이 없을 것이라 하셨고 간질이 그러면 범죄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영향이 없을까요? 뭐 미친다. 전두엽. 간질이. 전두엽 이상이 사이코패스니까. 일단 뭐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간질환자라는 분들은 사실 좀 몸이 안 좋은 분들이시지. 그렇죠. 이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건 사실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범죄자들 조사를 했더니 간질 환자가 있었대요. 간질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막 봤죠. 내가 간질 환자 입에다가 수건 넣어줘야 된다고 잘못해서 내 손 넣었다가 물렸다니까요. 간질 환자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그 학교에 간질 환자 친구가 있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길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팍 쓰러져요. 팍 쓰러지면서 몸을 막 부르르 떨면서 막 거품을 내면서 눈이 이제 뒤집혀진다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자기 몸도 통제를 못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래서 간질 환자가 범죄인이 될 확률이 크다라는 부분은 사실 오류고요. 그런 오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던 것 중에 또 뭐랄까 노출증 얘기라든가 최근에 그 전에요. 제가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제가 이게 항상 이 범죄학에 있어서 범죄 유발 요인은 소질이냐 환경이냐가 맨날 싸운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는데 1930년대쯤에는 소질론이 우세하다가 뭐 70년대 뭐 저는 잘 전공자가 아니긴 모르지만 시카고학파인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환경이 우세하러 갔는데 뭐 매찌건가요?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매찌거 양자를 합하는 뭐 그런
항상 절충설이 그 사회가 책임이다 그러면 개인 책임이 네.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정신과 의사 분들이나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소질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는 네. 뇌의 질환 아닌가요? 뭐 전두엽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제로 전두엽에 문제가 있다든지 뇌 질환이 있는 경우 범죄인이 될 확률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정신적인 질환이 범죄에 연결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최근에는 사회적 요인이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범죄의 시초는 뭘까요? 범죄 시초는 뭘까요? 사실은 그거겠죠. 뭐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게 범죄의 시초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장발장은 빵을 하나 훔쳤을 뿐인데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교도소 내에서. 네. 부당한 대우를 받다 항의해가지고 탈옥을 하고 막 이러다 잡혀가지고 계속 형량이 가중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죠. 근데 장발장 자체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소설을 보면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원래 뭐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막 가족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중범죄자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소설에 보면은 그 빵도 누이 동생의 어린 아이가 먹을. 그렇죠. 네, 본인이 먹을 것도 아니었고, 네.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반론 아닌 반론을 좀 제기하자면 그 왜 제가 소질론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면 그 레클레스라는 학자가 절연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범죄를 막는 절연적인 무슨 요인이 있어가지고 안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이건 뭐 학문적 근거 있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어떤 경우에 보면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극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한번 저질러 보겠다. 그러니까 같은 환경. 예, 같은 환경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소질적인 분이 분명히 있지 않냐는 거죠. 지금 이번에 아까 김일곤 사건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의 전형적인 예는 증오범죄 또는 분노범죄라고 봐야 되거든요. 분노범죄나 증오범죄가 왜 일어나냐? 그러니까 자기가 못 살고 자기가 어렵고 자기가 부족하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내 탓이 아니고 다 남의 탓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남 탓을 하는 요인이 뭐냐면 본인이 사실 그 심리학적 이론도 보면은 그 자아 형성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문기, 뭐 유아기 뭐 다 있잖아요. 네, 구순기 뭐 프로이드 이론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정상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기간이 보통 이제 청소년기란 말이죠. 근데 그 청소년기에 뭐 가정이 불우하다든지 결손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 폭력을 특히 경험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이 결국은 남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라고 남 탓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김일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 사람이 이제 7남매 중에 이제 4남으로 태어났는데 네. 이제 뭐 중학교 마치고서 바로 가출을 했어요. 집에서 가족들하고도 친하지도 않았고 중학교 이후 가출해서 계속 뭐 오토바이 배달이나 이런 거 좀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네. 와서 이제 계속 그냥 생계형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뭐 어렵다 보니까 아까 장발장 마냥 생계형 범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전과가 늘고 그런 상황에서 막 이제 아까 말했듯이 무슨 어떤 노래방 사장하고 접촉 사고가 났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는 같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나한테만 50만 원 벌금형을 매겼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왜 같이 해서 내가 오히려 더 맞았는데 왜 나한테 50만 원 벌금형을 매기냐. 사회가 나를 전과자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남 탓을 그때부터 해버린 거죠. 실무에서는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실무에서? 네. 왜냐하면 쌍방 폭행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되는 특징은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때렸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CCTV가 보통 없어요. 그리고 목격자라는 분들이 대부분 편향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다 양쪽 다 진단서를 제출을 하는데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증거 수집에 소홀히 해가지고 많이 나아졌을 때 진단서를 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무에서 했을 때 살아온 환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과 전과가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둘이 오면은요
아무래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안 쪽으로 때렸을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어요. 실제로 그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네. 예를 들어. 예. 보통 폭행은 정식 재판 청구하지 않고요. 네. 약식 기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약식 기소는 뭐 30만 원, 50만 원 벌금이 나오니까 이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같이 싸웠으니까 벌금 정도 내고 말지라고 딱 냈는데 나를 때렸던 사람들은 네. 불기소가 됐거나 기소유예가 돼버린 얘기를 들으면 열이 받죠. 그럼 나도 다시 정식 재판 청구해야겠다고 했지만 이미 기간 도가해서. 네. 그래서 폭행 같은 경우는 정말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열심히 수사를 해봤자 뭐 징역형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복잡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요번에 또 한간에 문제가 됐던 여자를 시켜가지고 여자 탈의실에서 몰카를 네. 찍어서 그렇죠. 일단 워터파크, 대형 워터파크죠. 누구나 다 아는 워터파크였는데 경기도에 있는 그 워터파크에서 그 여자 탈의실에서 약 8분여간에 걸친 그 몰래카메라를 찍었어요. 네. 그 원본을 보면 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원본을 연 교수는 학술 연구 차원에서 저는 원래 연구 차원에서 봅니다. 연구 저 차원에서 왜냐하면 네. 이쪽 분야는 그런 걸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연구 차원에서 연구 차원에서 봅니다. 어디까지나 연구 차원에서 봤죠. 전 진짜 연구 차원에서. 옛날에 그 진로 그룹 막 부도난다 그럴 때 네. 진로 그룹에 다니던 제 친구들이 네. 회사를 구한다고 네. 점심 때부터 네.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 마시기 싫은데 그쵸. 점심 네. 저녁을 할 수 없이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봤는데. 원본을 봤는데 그 여성이 이제 샤워를 하는 그 장면을 계속적으로 촬영을 해요. 네. 거기서 이제 얼굴까지 드러나게 촬영을 한다는 게 문제죠. 얼굴까지 다 촬영을 했고 그 부분을 사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구나 몰카를 찍힐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꼭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도 여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그렇죠. 돈 왜냐면 받고 보통은 몰카를 찍는 네. 그 사람들 뭐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거의 한 90% 이상은 남성이 찍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을 갖고 있으니까 남성이 여성한테 찍는 건데 이번 몰카 같은 경우는 여성이 여성을 찍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구매자는 남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시켰잖아요. 그 부분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남성들이 보고자 이 몰카를 찍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성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 우리 법법법에서 한 번 더 할 건데요. 네. 저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러니까 법이 또 발의가 됐어요. 어떤 법이 발의가 됐는지 알아요? 카메라에 대한 무슨 기능 이런 거 통제하는 법이 발의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사용돼서 사진 찍으러 들어간 것이 여자다. 우리 요즘 신종기구 별로 안 써요. 핸드폰으로 찍어요. 아니 옛날에 저기 있었잖아요. 왜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뭐 네. 그 적외선 카메라인지 자외선 카메라인지 우리 그거 찍으면 핸드폰이 사실 범행의 도구예요 요즘. 네. 근데 여자 사우나실에서도 남자 사우나실에서 이렇게 찍고 있으면 그거 누가 몰라요. 실제로 그거는 불법이죠. 지금 그 판매가 불법인 거 아닌가요? 그 전자통신법에 의해서 그 이제 기기를 수입을 해요. 네.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기계가 다양한데 방금 그 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핸드폰으로 찍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게 제일 많은데 최근에는 굉장히 고화질의 선명한 그 기계인데 그게 생활형 기계다라는 거예요. 안경에 이렇게 붙어있다. 그렇죠. 이 안경에 네. 지금 렌즈가 네.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렌즈. 펜에 여기 여기 네. 보시면 사이드에 렌즈가 네. 달려있는 그런 만년필에 붙어있는 거. 연필은 아주 네. 대표적인 몰카죠. 연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단추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추가 몰카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렌즈다. 렌즈고 또 모자에 네. 상표들 있죠. 네. 그 상표에 또 몰카가 붙어 있어요. 007이 일상화돼 있군요. 그렇죠. 네. 이건 그냥 좀 다른 얘기 잠깐만 네. 드릴게요. 그리고 그 킬러들이 쓰는 칼 중에서 뭐가 있냐면 볼펜 칼이 있어요. 만년필로 돼 있는데 네. 앞에는 이렇게 딱 하면 볼펜이 나와요. 네. 근데 이 뒷면은 칼이 나와요. 킬러들이 실제로 외국 킬러들이 쓰는 그 기구인데 목을 주로 노리겠네요. 그렇죠. 네. 경동맥을 경동맥을 주로 노리는 그런 것인데 이제 다시 몰카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소형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는 기기를 쓰기 때문에 네.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 같은 데서는 어떤 걸 쓰냐면 그 차키 있죠. 네. 차키 모양으로 된 몰카를 방송국에서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취재를 할 때. 그쵸. 뭐 이제 뭐 이렇게 그 고발 프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몰카로 많이 찍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소형화된 기기를 많이 쓰죠. 네. 아까 말한 그 적외선, 자외선 그거는 어떤 신문사가 실제로 그걸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르포를 했는데 네. 기사에는 못 구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사에는 그게 그 투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시 카메라죠. 투시 그러니까 카메라. 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아 지금은 재고가 없네요 하는 식으로 상인들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길 가는 사람들 남자건 여자건 이렇게 찍으면 옷을 입었는데도 나신이 찍힌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공항 검색 때 통과할 때도 또 찍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막다기처럼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엑스레이의 기술을 이용하면 사실 신체 내부에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이제 아닐 것이다라고 표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능은 없을 그렇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몰카를 찍었는데 적외선은 투시해서 찍는데 네. 그러면 이 옷만 제외하고 피부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윤곽. 네. 네. 뭐 예를 들어 몸의 윤곽이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적외선은 더 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에 그러니까 뼈가 보이고 내장이 이것도 보이고. 무슨 저 군사 장비로 무슨 야간에 뭐를 하는 기술이었다는 것까지를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 네. 역시 이럴 때는 저희 베나TV 시청자 중에 전문가가 계시면 예, 요거에 대한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저희가 제작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근데 제가 그 몰래카메라가 이 정도까지 발달을 했는지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근데 아까 이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를 그럼 법으로 막겠느냐 이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드는 게 제가 한 가지 또 그 예를 하나 들게요. 네. 이 뭐 베나TV는 자유롭게 막 얘기해도 되는 거 황 아닙니까? 변호사는 생산자는 아니고 네. 뭘 생산해요? 소비자. 아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소- 그 자동차 쌍용 자동차에 코란 투리스모라는 차가 나왔어요. 네. 근데 옛날 모델 아니에요? 아니 신형으로 나왔는데 110km 속도 제한이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해서 이제 모두들 뭐 안 사 수요가 떨어지는 거죠. 110km 이상은 못 가게. 못 가게 예.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게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락을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야매로 풀 수도 있답니다. 그냥 전 대표적으로 범법자나 위법을 생산하는 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니 근데요. 진짜 궁금해서 네. DMB 있잖아요. 네. 우리 차에 다 DMB 있잖아요. 근데 DMB를 보면서 사고를 내니까 DMB를 안 나오게 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DMB가 이제 달리면 꺼지게 설치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DMB를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과거 DMB거든요. 몇 년 전 어. DMB인데 저는 당연히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 예전에 우리 왕수다에서도 아, 얘기했었지만 옛날 게 더 비싸지겠네. 저는 네. 저는 DMB 보면서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담배를 못 피게 하면서 왜 담배 임상공사가 있냐는 거죠. 그거랑 같은 논리예요. 아니, 그 그리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 흡연자가 접근해가지고 담배도 못 피게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담배도 못 피게 하면서 담배를 왜 파냐. 예. 비행기에서 담배 팔아요? 예. 면세품 팔잖아요, 담배. 술도 팔죠. 술도 팔죠. 아 그래요? 술은 마실 수 있게 하네요. 담배는 그렇죠. 술은 주잖아요. 네. 네. 맥주 같은 거 주고. 아니 술도 예컨대 면세품 자기가 사서 자기가 먹는 거는 그렇죠. 꼭 걸리나? 안 걸릴 것 항공법상 같은데. 그게 걸릴지. 그게 항상 딜레마인 게 회칼도요. 네. 깡패가 양아치들이 들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용도가 살인범. 되잖아요. 아 그리고 흉기 예. 등록해야 돼요. 예. 무기 등록해야 돼요. 아니 근데 집에 가도 예. 집에 가도 사시미 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얇은 거. 이제 네. 이 사시미 칼은 사실 등록 대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총기 도검류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몇 센치 이상의 그 도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중국 무사들 쓰는 그런 도검들 있죠. 그거 하고 가스총 뭐 이런 것들을 등록하기. 그다음에 이제 그거 있죠. 이번에 또 살인 사건이 났던 게 있었는데 엽총. 총기 등록해봤어요? 아, 유경혜 교수님이 가스총 들고 총기 다녔죠. 있으시죠? 저희가 실물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총기 등록한 게 왜 오늘 없지? 총기는 안 갖고 다니십니까? 총기는 가스총? 오늘 안 가져왔고요. 네. 제가 요즘은 별로 위험할 일이 없어서 제가 등록한 그 증이 있어요. 총기 도금 등록증이. 경찰서에서 신고하셨죠. 네, 근데 그게 내가 왜 진짜 오늘 없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총기는 가격이 15만 원 정도인데요. 등록비는 15,000원이 넘어요. 그 뭐 10분의 1이니까. 네. 그렇죠. 그 뭐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 기계에 비하면 저는 비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더 비싼 기계도 그 가격이거든요.
그거야 뭐 아니 15,000원이면은 등록비로는 그렇게 뭐 많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전 낼 때 이게 왜 돈이 드는지 사실 잘 몰랐는데 오늘 그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총기를 안 가져와서 네. 오늘 그 소지 허가증도 오늘 없네요. 집에 가 찾아봐야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등록하는 게 귀찮고 이 비싼 비용일 수도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녀도 우리나라만치 밤거리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치안에 그렇죠. 관한은 대한민국이 네. 거의 최고죠. 네, 왜냐면 미국도 가면 무섭잖아요. 밤에 다니면. 왜냐면 거기 총기를 갖고 있거든요. 총기는 자기가 아무리 무슨 특공무술 뭐 몇 단이고 뭐 주짓수를 배웠다 그래도 총이 앞에 있으면 제압을 그럼요. 못해요.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밤거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는 역설적으로 라스베가스라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범죄를 저지르면 다른 범죄 집단이 아예 그냥 제거를 해버리니까. 그 뭐 이것도 뭐 카더라 소문인데 일본도 야쿠자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야쿠자가 일정 부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건재한다는.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장 인근에서는 범죄가 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해서 무자료 주류 거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수익을 챙기고 있으면서 경찰이 그걸 눈감아 주는 대신 동네의 양아치들이 부녀자들 희롱하거나 그런 니네들이 막아라. 네. 이거 또 딴 얘기로 셀것 같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아니 저희는 계속 세요. 네. 그 조직폭력배가 네. 한때 3개 아주 대그룹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뭐 양은이파, 서방파, 오비파, 오비파. 서방파 요게 3대 그 세력이었는데 그게 이제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와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우후죽순격으로 새싹들이 자라는 거죠. 새싹들이 자라서 그 큰 이 범죄 조직의 안의 내부를 야금야금 먹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더 크려고 하겠죠. 그렇죠. 서로 간에 더 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싸움이 강화되고 나는 계속 네. 싸움이 나는 거죠. 그리고 수사 당국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그렇죠. 네. 일단 지금 그 범죄 조직을 파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찰 내부적으로 그 범죄 조직에 원래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결탁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 로비를 한다든지 범죄 조직 잘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첩보만 수집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범죄 조직의 지금 그 아주 작은 소규모 조직에 대해서는 경찰이 파악을 못 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지금. 이 범죄 조직을 결성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대한 범죄고 저는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다만 이건 정말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88 올림픽 때 1988년 1월 3일 날 세종호텔에서 전국의 폭력 조직 소매치기 보스 다 모입니다. 왜요? 모여가지고 우리 민족이 한번 정말 큰일 하자는데 우리도 협조하자 그래가지고 88 올림픽이 열리기 2주 88 올림픽이 끝나기 2주 요 한 달 동안은 어떤 경우든지 전국적으로 소매치기 폭력사고 이런 거를 다 근절시키자. 근데 진짜 근절됐어요?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실제로 근절이 됐습니다. 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자, 범죄학 교수님,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외국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그 또 세계의 3대 조직을 말씀드리면 삼합회. 마피아, 상합회, 야쿠자거든요. 근데 마피아, 상합회, 야쿠자가 굳건하게 있는 지역은 사실 그 잡범이 없어집니다. 워낙 그렇죠.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네, 아까 그 말씀하신 라스베가스의 범죄가 네. 라스베가스는 와서 관광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펑펑 써야 되는 도시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 강도, 살인, 절도가 났다라고 하면은 안 가겠죠. 뚝뚝 떨어지죠. 안 가겠죠. 돈이 안 돌면 깡패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라스베가스란 도시 자체가 범죄자가 만든 도시거든요. 네. 벅시라는 사람 그 유명한 그 마피아가 그 사막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땡기라고. 네.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인이 누구나 가보고 싶은 그런. 박사님 그거 아세요? 있죠. 그 무슨 파 나오잖아요. 네. 그 이름 누가 붙이는 줄 아십니까? 검사가 붙이나요? 경찰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은이파. 이 셋이서 네. 그건 이미 조양은이라고. 그 조양은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네. 셋이서 목로주점에서 허구한 날 술을 마셨다. 약간 목로파가 됐다. 예. 아 진짜 그렇게 네. 검사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붙입니다. 예. 그럼 그 장명의 실력이. 서방파는 왜 나? 옛날 70년대 신상사파는 두목의 별명이 신상사였어요. 그래서 보통 뭐 아주 웃겨요. 그 모텔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모텔 주변에서 허구한 날 담배를 피고 있거나 많이 뛰었다.
그럼 그 모텔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붙이고. 갑자기 그거 네. 생각나네. 우리 판례 있잖아요. 왜 몰라 판례. 뭐 이렇게 판례 이름이 우리 공부할 때 법대 다니면 있었는데 그런 거와 똑같은 네. 거네요. 뭐 그래서 맨날 판례 보면 속칭이라고 붙지 않습니까? 속칭 양은이파, 속칭 서방파, 또 그건 또 몰랐네. 그 과거에는 이제 조직 보스의 이름으로 많이 그 파 이름을 졌는데 중간에 이제 그런 그 홍콩 영화가 유행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홍콩 영화를 홍콩 따가지고 느와르를 따서 이제 조직 이름을 짓기도 하고. 뭐라고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첩혈파, 뭐 첩혈파, 예, 그렇죠. 네. 영웅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짓다가 지금은 이제 뭐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냥 술 먹다가 이름 짓고 뭐 워낙에 작은 조직들이 많아져 버리니까. 그렇죠? 뭐 예. 우리는 야 우리 막갈 거야. 그럼 그냥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가파. 예. 그것도 막가파도 그래서 막가파. 그래 막가파라고. 자기네들이 막가파로 지은 게 아니에요. 예. 아 얘네들은 막 가는 애들이다. 그래서 막가파가. 네, 막가잖아.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버렸어요. 몰카 얘기하다가 몰카 얘기하다가 몰카 얘기하다가 야쿠자 마피아까지 왔어요. 박사님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25분 이게 마무리하고 3부 다시 하시죠. 즐기다 이게 네. 어떻게 마무리를 박사님이 네. 이런 걸 좋아하시네. 마무리는요. 박사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네.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시 또 이 얘기. 아니야. 은근히 내 안에 범죄학이 있다. 거의 그 분위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이게 심리. 근데 그러면 뭐 갑자기 또 인터넷 볼게요. 네. 그러면 2분 안에 끝내요. 예, 2분 안에 끝납니다. 아까 우리 염 교수님께서 그 소질과 사회 이렇게 내 탓이요, 니 탓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제가 한번 질러볼게요. 보통 니 탓은 좌파고 내 탓은 우파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우파는 개인의 책임을 그러니까.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왼쪽은. 예.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네요. 온정주의냐, 네, 처벌주의냐. 예, 그렇죠. 네. 일단 하지만 계속 그 남 탓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운둔형 외톨이가 돼서 범죄로 이어질 확률, 네. 남을 해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한 번 다시 생각하면 내 잘못일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나네요. 오심즉 여심.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역할극을 해보면요. 절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절대 그게 안 되죠. 감정이입이. 그래서 마무리는 한마디로 줄이겠습니다. 역지사지. 네. 남의 처지, 남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범죄도 줄어들고 짜증도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